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조종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 위에 바를 내려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모드가 짠 하고 등장할 텐데요. 이 비행기 모드를 ON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전화, 문자, 인터넷 접속,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모두 꺼지게 됩니다. 이때 간혹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별도로 켤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는 사용자 편의상 별도로 켤 수 있도록 해둔 것이고, 원래 비행기 탑승 모드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모두 차단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는데 만약 비행기 모드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파가 항공기 계기 시스템을 교란시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걸까요? 이것도 아니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논란이 있다니까요. 지금 뭐 전문가들이 그냥 댓글 쓰려고 바로 손을 푸실 것 같은데 싸우지 마시고요. 아직도 논란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견해가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된 사실들만 먼저 보고 가자고요.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간단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자기파로 인한 간섭 문제와 그리고 배터리 폭발 및 화재 문제이죠. 배터리 폭발 등의 문제는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 대부분 해결되었고, 배터리 문제가 있는 경우 갤럭시 노트 7의 경우처럼 해당 기기를 기내 및 화물 반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로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통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들 하는데요. 우선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조종사의 교시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여 조종사가 관제사의 말을 한 단어를 놓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죠. 특히나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UHF, VHF 대역은 매우 민감합니다. 얘네는 쉽게 말하자면 항공 교신에 사용하는 무선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UHF, VHF는 항법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죠. 아무튼 얘네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눈이나 비를 맞으면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이 쌓인 정전기로 인해 UHF와 VHF의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통신이 깔끔하게 들리지 않고 지지직거린다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는 곳곳에 스테릭 윅을 달아 정전기를 방출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스테릭 윅은 대형기, 소형기를 불문하고 어느 항공기에나 장착할 정도로 필수 장치가 되었죠. 아무튼 얘기가 조금 샜는데,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정전기에도 영향을 받을 만큼 민감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는 조금 다른데요.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수 센티미터에 근접한 위치에서 작동하지 않는 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한 스테릭 윅처럼 항공기는 어느 정도 전파 간섭을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적당한 전자파에는 내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통신 및 항법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역할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구분되어 있기에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와 겹치는 일은 극히 드물거나 없습니다. 만약 이게 동일했다면 그냥 조종사와 관제사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됐겠죠. 아, 그럼 뭐 그냥 비행기에서 스마트폰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겹치지도 않는다는데 왜 항공사에서는 기내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퓨리어스 방사 때문입니다. 아, 잠시만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저도 본업 노가다입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르지 말아주세요. 잠시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전송할 때 사진을 전송하기 위한 전파 외에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전파가 있습니다. 이 전파들을 통틀어 스퓨리어스 방사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법 장비, 통신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들이 섞여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통신뿐 아니라 항법 장비 및 계기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건들을 간단히 볼게요. 일본에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4건의 전파 간섭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27,000피트, 그러니까 상공 8.3km에서 휴대전화로 인해 순항 중 자동 조종이 해제된 경우도 있고, 33,000피트, 즉 상공 10km 순항 중 노트북 사용으로 인해 수평 경보 오작동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일본 내 항공기 전파 간섭 원인 중 1위는 휴대전화, 그리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자동 조종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 또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ILS 신호 상실로 인해 착륙하지 못하고 고어라운드를 하거나 정상 경로에서 20km 정도를 이탈하는 등 위험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이던 항공기 레이더에 충돌 경보가 울려 회피 기동을 하였으나 레이더상에는 비행기가 확인되지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원인 또한 휴대전화로 인해 티카스 충돌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항공기에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탑승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스마트폰 혹은 전자기기로 이런저런 작업을 하거나 통화를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전자파들은 항공기 안에서 혹은 밖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겠죠. 이 전자파가 모두 항공기에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파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예측하기도 어렵고 실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자기기는 항공기 운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고 굉장히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뭐가 되었든 항공사에서는 분명 전자기기를 금지하고 있으니 뭐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겠죠? 혹시 또 방구석 전문가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내용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